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수업을 시작해 보기로 해요. 오늘은 외모평가 이제 그만 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소제목은 보이는 것처럼 내 몸은 내 것이라고요 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이나 몸매 등이 마음에 드나요? 나눠준 활동지에 간단히 써보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고 발표해보세요. 외모에 대해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외모평가라고 하겠지요. 오늘은 외모평가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모평가의 문제점을 알고 외모평가 없이 대화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자, 그럼 오늘도 학습 목표를 향해 달려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외모에 대한 무슨 말 들어봤나요? 두 번째, 외모 평가의 문제점은? 세 번째,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기 방법은?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활동 1. 나누어준 포스트잇에 외모에 대한 무슨 말 들어봤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름은 쓰지 말고 그냥 적어보세요. 칭찬도 좋고 비하나 놀림도 상관없습니다. 다 쓴 학생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다양한 말들을 들었군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칭찬은 기분이 좋고 지적은 기분이 나빴나요? 혹시 칭찬을 들었는데 어쩐지 기분 나쁜 경험이 있었던 사람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을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이런저런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몸이 어때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날씬해야 한다, 키가 커야 한다, 코는 높아야 하고 눈은 동그랗게 커야 하고, 이런 기준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기준이 따로 없는데도 우리는 왜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활동 두 번째입니다. 외모 평가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활동지에 한번 적어보고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외모 평가의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외모 평가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기 쉬운데요. 자아상이란 자신에 대한 신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외모에 대한 대부분의 말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외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외모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는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집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그래프는 정상 체중인데 살쪘다고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이에요. 중1부터 고3까지 여자와 남자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 그래프인 여자가 자신의 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앞의 슬라이드에서는 자신의 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자들이 훨씬 더 높았는데요. 실제 청소년 비만율 그래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남자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체중 조절을 한다면 여자와 남자 중 누가 더 많이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궁금증 해소를 위해 청소년 체중 감소 시도율 그래프도 준비했답니다. 어때요?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은 여자가 훨씬 높은 것이 보여지나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외모에 대한 말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이런 현상은 바로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예쁘고 날씬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 훨씬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외모 평가의 문제점 두 번째, 외모에 대해 집착하게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입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남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을 해칠 정도로 외모에 집착하는 경우는 여자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외모는 지적뿐만 아니라 칭찬도 외모에 대해 집착하게 만든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은 경우 조금이라도 아름답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 외모 가꾸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외모에 대한 말은 지적이나 칭찬이나 모두 외모에 대해 집착하게 만들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외모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성형수술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과도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성형수술은 건강을 위협하고 마음의 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아름답고 날씬해야 한다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여성, 예를 들면 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여성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지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왼쪽 사진은 28살에 거식증으로 사망한 모델 사진입니다. 깡말라야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이사벨은 심한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거식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사벨이 죽자 프랑스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깡마른 모델은 무대에 올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키가 커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많은 여자들이 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신는 하이힐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걸그룹이 무대에서 노래하며 춤출 때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본 적이 있나요? 그처럼 격렬한 춤을 추는데 하이힐이 과연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외모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 남자들은 화장을 하기도 하고 성형을 하기도 하고 키가 커 보이고 싶어서 깔창 신발을 깔기도 하지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데 열중하기도 합니다. 만약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뻐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좀 더 외모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지요. 외모 평가의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성희롱으로 이어지기 쉽다. 외모 평가는 있는 그대로의 몸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성적 대상화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적 대상화였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렸죠. 네, 그럼 이쯤 되면 성적 대상화가 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적 대상화란 그러니까 사람을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외모로만 저희를 평가하는 그런 걸 바로 성적 대상화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너 아파 보이는데 입술 좀 발라, 아니면 이 옷은 되게 라인이 들어가서 여성스럽다,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는 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공연장 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하나 의문이었던 게 왜 여자 유니폼에 블라우스에는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 공연장 안내원이라는 직업은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관람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인데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진짜 이상하죠. 그쵸? 또 같은 이런 셔츠더라도 남자 옷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반면 여자 옷이나 교복들은 꼭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교복 같은데 틴트 주머니도 있고 막 S 라인에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무슨 소리야. 네, 잘 시청하셨나요? 성적 대상화는 성희롱으로 이어지기 쉽고 성폭력으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혹은 반가워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정말로 내 눈에 예뻐서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외모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동 3을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기로 해요. 외모에 대한 얘기를 빼고 칭찬하기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둠에서 남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친구 한 명을 향해 손가락으로 사랑의 총알을 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옆 모둠으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한 친구는 그 모둠원들이 외모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마다 10점씩 점수를 더해서 계산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이제 멈춰주세요. 외모 얘기를 빼고 칭찬하기 얼마나 점수가 쌓였나요? 모두 훌륭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닌 내면을 칭찬하려니까 어땠나요? 쉬웠나요? 아니면 많이 어려웠나요? 외모 평가를 습관처럼 해오던 우리들에게는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기. 1. 발견한 것만 말한다. 2. 관찰한 행동을 말한다. 3. 판단을 미루고 질문을 던져본다. 4. 칭찬을 하고 싶을 때는 생각, 성격, 행동을 칭찬한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기 첫 번째. 발견한 것만 말한다. 상대방에게 발견한 객관적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파란색 옷을 입었네. 머리 묶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것 말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기 두 번째. 관찰한 행동을 말한다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판단 없이 표현하는 대화법이에요. 숙제 다 했구나? 벌써 밥을 다 먹었네? 이 예시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기 세 번째. 내 판단을 미루고 질문을 던진다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느낌을 묻는 것으로 내 판단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머리를 자르니까 어때? 오늘 입은 원피스는 마음에 드니? 이것 말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기 네 번째. 칭찬을 하고 싶을 때는 성격, 행동, 생각을 칭찬한다입니다. 가급적 외모에 대한 얘기 말고 상대방의 성격, 생각,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면, 너는 다정해서 좋아. 아까 우유 갖다 줘서 고마웠어. 그런 생각을 해내다니 대단하다. 어때요? 이런 칭찬들은 상대방을 더욱 발전시켜주는 좋은 칭찬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뻐지고 싶어서 외모를 꾸미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외모를 꾸미는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점검해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꾸미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상대방 외모를 칭찬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모 평가의 문제점, 무엇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되기 쉽고 외모에 집착하게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했죠. 또 여성의 경우 성적 대상화로 여겨져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성적인 존재로만 여겨지기 쉽고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외모 평가 없이 대화하는 방법 4가지를 말해볼까요? 네, 발견한 것만 말하기, 관찰한 행동을 말하기, 내 판단을 미루고 질문을 던져보기, 마지막으로 칭찬을 하고 싶을 때는 성격, 행동, 생각을 칭찬하기. 지금 이 내용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면 좋을 것 같지요? 내 몸의 주인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외모를 가꾸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과 몸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